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사의 방학 중 당직 근무를 없앤다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 처리로 규정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롭게 화요일 아침 반찬을 책임져 주실 두 분입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9일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네. 이제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좀 업무를 좀 경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제 그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단체 협약은 이제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전교조는 2012년부터 요구를 해왔고요. 예. 뭐 협상도 오래 걸렸습니다. 17차례 정도 이제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왔는데 예. 뭐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주번 교사, 당번 교사 이런 것들을 방학과 뭐 특별한 시점에 하는 것들을 네.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은 이제 없다. 그래서 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강제로 당번 근무를 하는 걸 없앤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그 일간 교육 계획, 주간 학습 계획, 학습 지도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다 결제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제를 없애고 교사들의 자율에 의해서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서 하는 이제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또 장부 작성이 실제로 교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일체 다 폐지를 하고 네. 그 교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자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출퇴근과 관련된 출퇴근 카드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름으로 없애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 협약 주요 내용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방학 중에 교사들의 당직 제도를 좀 폐지를 한다는 내용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에 있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주요한 내용을 보자면은 그동안 이제 방학이나 또는 재량 휴업일에 교사들을 이제 이제 당직 편성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전교조가 이제 반대를 해왔죠. 예. 방학 동안의 그 당직 근무는 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휴식권을 이제 침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그 교육 활동에 지장이 된다라는 주장 등을 해왔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한 점을 받아들여서 단체 협약에 넣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심지어 부당한 사무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전북교육청도 유사한 내용의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만 역시 교육부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고요. 이번에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내용을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예. 그 방학 중에도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있고요. 방과 후 학교도 있고요. 뭐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많은데 지금 뭐 강제적인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당번, 그럼 자율적인 당번은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해석이 갈릴 것 같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당직 교사 근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 이제 교원단체 연합회는 뭐 반대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 교육청이 그 전교조와 서울교육청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고 있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 문제가 보장될 수 있느냐. 어쨌든 방학 중이라도 학생들이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교사들이 없다면 혹시라도 학생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전교조가 이런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네. 또 교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장 현실적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고 조금 전에 손 변호사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이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네. 학교 내에서 그러면은 교총과 전교조 간에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조정해서 협의해 나갈 것인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전교조 쪽에서는 협약을 맺었지만 교총 쪽에서는 확실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교사라고 해서 전교조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교총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양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으로 했던 당번제를 자율로 한다면 당번을 쓰지 않는 것이냐, 예. 서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서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전교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너무 이것을 강제로 우리가 근무하는 것을 없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한쪽 네. 교원단체에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거면 다른 쪽 그 교원단체도 당연히 그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입니다. 행정을 이제 집행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정교조 교사와 비정교조 교사를 구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예. 어떤 식으로든 획일적으로 근데 획일적이라는 내용은 강제가 되든 자율이 되든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은 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은 또 행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이런 단체 협약에 교사들 당직 배제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중한 업무를 좀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학기 중에 교사들은 이제 수업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사실 이런저런 좀 잡무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또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잡무라는 표현 자체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그 평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이었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설문조사했는데요. 교사 약 5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사가 된 순간을 가장 후회하는 게 언제냐라고 했더니 수업 외에 잡무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가장 후회된다라고 네. 했던 의견이 무려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로 인해서 갈등이 또 촉발될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는 또 교육청은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학 중에 근무를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네. 약간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방학 중에 또는 이제 그 자율 휴업일에 이런 건 강제적인 당직 활동 같은 경우에 결국은 누가 정해져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대로 그 학내 구성원들이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해야만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이런 협상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제도 폐지냐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하는 운영되는 문제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론가님.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의 주체가 이제 3주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학생, 학부모, 교사인데 네. 이게 이제 권리나 의무의 문제로 가능한 것이냐. 학교에 일단 학생들이 오면 교사가 어떤 식으로든 돌봐줘야 하는 것이고 네. 그 돌봐줄 때는 안전과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물론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 문제를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인 제도로 살 것이냐. 충분히 학교마다 자율성을 부여한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면서 협의해서 가야 할 것이지 너무 이 문제를 제도라는 문제에 얽매여서 삭막하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네. 특히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교사가 굉장히 그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마치 권리와 의무 문제를 어떻게 그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예.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위치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 혹시 전교조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네. 그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좀 더 소상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수반돼서 일정 부분 행정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와 수업에 지장이 될 정도의 잡무가 있다고 한다면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뭐 어느 문제든 결국은 예산으로 회귀가 됩니다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그런 행정 업무를 이제 전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인력이 학교에 조금 더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네.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먼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서울교육청 전교조 단체 협약 논란과 함께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좀 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이 문제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뭐 지난달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네. 이것이 뭐 드러난 것은 이제 12월 말에 드러나고 지금 뭐 한창 이제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30대 여교사에 대해서 빗자루로 교사를 치고 찌르고 또 일종의 이제 놀림까지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찍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재밌다며 기득거리고 이제 이랬는데 네. 실제로 당한 교사는 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또는 매우 익숙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사는 오히려 태무심하고 이것을 찍었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것을 본 교사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예.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학교가 이제 진상 파악에 나서고 이런 소동이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 저도 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과 또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초에 이 학생들 보면 5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주말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입건이 돼서 이 학생들이 한 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네. 소년입니다. 아. 즉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일반 성년자의 경우처럼 이제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즉 이제 경찰에서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소 의견, 즉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사안을 판단해서 그럴 사안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소년원 송치라든지 예. 이런 정도로 해서 형사처벌하지 말자라고 덮을 수도 있고요. 아하. 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성년 같은 경우 성년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영상을 보거나 또는 확인은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SNS에 올렸다고 주장되는 글들을 네. 볼 때는 글쎄요 비난 정도가 이거는 정말 단순히 덮을 일이 아니라 예.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될 수준의 일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일이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처할 일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일을 이제 본보기 삼아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엄한 처벌을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가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또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보자면은 민사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또 예. 형사적인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이제 해당 교사가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게다가 또 형사적으로는 이제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폭행입니다. 근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형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즉 폭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 여부라든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한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 폭행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또 가중이 됩니다. 네. 따라서 만약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제 성인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이런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학교 내에서는 또 징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한 이번에 고등학생이니까 퇴학까지 가능하겠고 또한 실제로도 학교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이의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 또한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저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폭행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스승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일종의 그냥 강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상반되게 교사 인권들이 또 무시되는 이런 건데요. 네. 2010년도에 한 2,200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2012년도에는 한 7,900여 건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 교권 침해 문제를 네.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줄기는 줄었지만 지금 2014년, 15년에도 해마다 한 4,000건 전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해외에서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 사회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좀 더 폭넓게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교권 침해 사건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흔들리는 교단,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제가 그 몇 년 동안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징계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징계를 받아서 재심을 청구해서 이제 오는데요. 너무 과하다 징계가. 근데 그 사안들을 보면은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 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나? 또 이제 해당 그 학교의 그런 그 교감 선생님 등 학생지도 부장 선생님들이 나오십니다. 네. 나와가지고 실제로 아 정말 참고 참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거든요. 아하. 그런 걸 들어보면 아 정말 이게 믿기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예. 여러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것은 집에서 학부모나 또 보호자가 교사나 학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예. 되고요. 네. 또한 또 학교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통로가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원이 더 주된 통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교사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그 교권 침해가 좀 더 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지원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됐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그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예.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훈계나 또는 뭐 일부의 형사처벌이나 또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서약 정도로 다들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제 교권 침해를 잡을 수 없다고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당 학부모도 강제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 이수 결과가 또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적인 처벌 전에 예. 학교 내에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묻는 이제 이런 징계적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교원도 이제 이렇게 교권 침해를 당하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데 대한 좀 치료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네.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치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네.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예. 이제 이런 제도적 장치로 과연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느냐? 예. 이것은 발생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어야 할 것인지, 예. 왜 우리나라 교권이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지, 왜 학부모가 또 선생님들을 저렇게 무시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것을 그대로 아이들이 배워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더 이 문제를 폭넓게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방책보다는 사후 조치네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장치들은 있긴 한데 추락된 이제 선생님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교권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아 정말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선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뜻 떠오르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다시 그 원래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한두 가지의 뾰족한 방법을 그 지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 올해 2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의 자금심 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교육부가 연구해서 이제 그 발표하는 계획에는 이제 그 정말로 교원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 현실적인 지적을 하자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에서 지적했던 그런 그 잡무라든지 행정 업무의 그런 부담을 줄여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긍심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또한 급여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네. 적지 않은 급여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급여가 올라간다면 좀 더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권한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한 것이지만 역시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책임성 강화다. 학생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먼저 져야 하고 그 아이를 키운 부모가 져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사도 자기 권한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안을 사후 약방 방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가 자기 책임성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서울교육청과 정교조의 단체 협약과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계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